자,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이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가느냐 아니냐 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고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 그 비상대책위를 누가 이끌 것이냐?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갈래가 잡히는 듯 하면서도 아닌 듯하고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제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 이게 뭐 지난주부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좀 이렇게 주말을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여권 고위 관계자 한동훈 비대위로 가닥이 잡혔어요. 이번에는 여권 핵심 관계자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어떻게 한다? 정면 돌파. 또 다른 여권 관계자.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명의 친윤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요. 아이고 청년과 여성층의 표심 잡기에 최고의 베스트 카드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정원 의원님, 이 내용만 놓고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이 좀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께서는? 뭐 한동훈 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 가능성이 뭐 하루하루 시간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자산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굉장히 막강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고요. 독특하고 막강하다. 막강하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정치에 어쩌면 저런 스타일의 정치가 예전에도 있었나 할 정도로 신선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언젠가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예. 그 시점과 방법은 본인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와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좀 전에 한 기억이 납니다. 예. 아마 그때 당시에 저도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시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국민의힘이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요. 또 한동훈 장관이 현직 장관이죠 지금. 예. 비대위원장의 유력한 후보가 될 거라고는 제 상상력이 부족해서인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정치가 역시 생물이라 지금 2023년 12월 18일 현재 예.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또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됐을 때 과연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총선을 정면 돌파했을지 이런 고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정치적 경험이 없다,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너무 과하다, 뭐 아깝다.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지금 소진하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그 비판들 또는 주장들 다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절박하다. 지금 12월 말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1월 1일이 되면 뭐 거의 모든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내년 총선을 향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과 비등하게 가지 않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벌어지면요. 이거 굉장히 뒤집기가 어려워집니다. 축구를 치면 전반전을 한 3대 0으로 끝내고 나면 후반전에 선수들이 뛸 사기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월 초까지 어떻게든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반등의 모멘텀에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할 게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3명 정도의 위원장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플러스 공천관리위원장 플러스 뭐 선대위원장 이렇게 3명의 위원장이 필요한데 일단은 첫 단추를 꿰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
그만큼 여권에서는 이 비대위원장에 누구를 앉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와 관련해서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히딩크 감독이 소환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히딩크 감독 예시도 들었는데요. 처음에 뭐 경기 결과 안 좋고 막 했을 때 별의별 말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4강 신화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네. 국민의힘 내부의 기득권도 과감하게 타파하는 혁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거리가 좀 먼 사람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자들로부터 엄청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처신과 관련해 갖고 이렇다 할 하자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예. 정치인 보면 다 그냥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좀 뭔가 상쾌하고 유쾌한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동훈법 정치 혁신입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디어 널려 있습니다. 자, 마침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장해창 청년 최고가 오늘 히딩크 감독을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니까 국민의힘 내부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장 최고가 잘 알고 있는 듯해요.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대다수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고 싶다는 뜻은 확고하고요. 예.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반대만 하는 몇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 당에. 아, 소수다. 네. 반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뭘 해도 반대하고 뭘 해도 싫은 사람들 예, 한 예. 대여섯 명 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이 과잉 대표돼서 뭐 이게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것처럼 지금 오보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예. 의총에서도 그렇고 오늘 오후 2시에도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만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절대 다수 한동훈 장관 정도는 되어야만 이 위기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당내 민주주의 하는데요. 그러면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죠. 이건 깔끔하게 그냥 지지율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지율 보면 답이 나온다. 뭐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사람, 당협위원장이 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최근에 발표되는 인물들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압도적인 격차로 1위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죠. 왜냐하면 너무 큰 부담을 어려운 상황에서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과 당원들이 원한다라는 명분으로 한 장관을 차출하는 것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지지율 표 그래프 보면 답이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나 매우 소수다. 또한 그들은 늘 반대만 해왔던 사람들이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중간에 있는 우리 지금 류호정 정의당 의원께서 나오셨어요. 마침. 그러면 류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어느 정도 갈래를 잡은 것 같은데 무슨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내년 총선 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제 크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보도되는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어허. 그렇게 해서 뭐 민주 진보 진영이 가진 어떤 사법적, 윤리적 리스크를 최대한 키워서 총선을 치르겠다 하시는 예, 것 예. 같은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거라면 뭡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역시 국정 수행에 관한 불만, 네.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불만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혹은 뭐 오른팔로 불리는 분이 이렇게 등판을 하시게 되면 총선에 이제 좋기만 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가령 이제 검사 한동훈과 피의자 이재명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네. 중도층에까지 확장되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말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